이번에는 2022년 5월 달에 실시한 함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5월 14일에 출제된 문제 파일 열어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요, 여기 보시면 5월 14일 A형 함수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옆에 나와 있는 요거를 좀 보시면서 어, 어, 참조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 요 내용 보시면서.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보시면 추주 미드 함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추주 미드 함수 우리 보시면서 옆에 있는 내용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 문제에 있는 대로 그대로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감호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먼저 추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이면 이란 거 한 거 보니까 한 개를 추출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미드 함수는 텍스트의 시작 위치 세 번째 글자라고 됐네요. 세 번째 글자부터 한 개를 추출하는 거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는 M 미드 문제 미드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감호 코드 A-1431 요거의 몇 번째요? 세 번째 시작 위치부터 시작해서 1이면 했기 때문에 한 개를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시작 위치 세 번째 시작 위치부터 한 개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어디에요? 추주 함수에다가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추주 함수 fx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럼 요 값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겠죠. 근데 1이면 어떻게 하래요? 1이면 240, 2면 121, 91 이렇게 표시를 하래요. 그럼 해볼까요? 이게 1이면 뭐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241 큰 따옴표 닫고 이게 2이면요? 큰 따옴표 하시고 121 이게 3이면요? 큰 따옴표 하시고 91 탭키 누르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 1이면 첫 번째 값, 2면 두 번째 값, 3이면 세 번째 값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맞죠? 근데 우리 보시면은 여기 1, 2, 3번 3밖에 없지 않나요? 추출이. 그래서 지금 보면 요 값이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241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럼 추주함수, 미드함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역시나 랭크 EQ 문제가 나왔네요. 랭크 EQ 문제는 1번 아니면 2번이니까요. 그러면 신청 인원의 순위를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신청 인원 맞죠? 신청 인원이 기준이고 내림차순이 나왔네요. 신청 인원 어디 있나요? 신청 인원 여기 있네요. 맞죠? 여기 1번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그 다음에 꼭 순위를 구하려면 비교되는 범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범위. 이거 F4키 눌러야겠네요. 범위. F4키. 그 다음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3번 볼까요? 내림차순은 뭘까요? 생략. 음, 생략.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랭크 EQ 함수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범위 옵션. 옵션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요?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생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랭크 EQ 함수의 오른쪽에 있는 인수를 잘 기억하시면서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릭할까요?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는 R 랭크 EQ 함수 더블클릭 fx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신청 인원 670명 클릭. 두 번째 비교되는 범위 어디죠? 670명부터 1280명까지 F4키 그래서 달러 4개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 내림차순이니까 생략이네요. 생략하시고 보시면 뒤에다가
꼭 위를 붙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하시고 엔드 기호 문자열 결합 연산자 엔드 큰 따옴표 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여기 뒤에다가 엔드 위 해주시고 저는 체크 표시 할게요. 어차피 자동 채우기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 표시 눌러서 완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동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2번 랭크 EQ 함수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count if 함수가 나와 있네요. count if 함수는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찾는 함수예요. 그럼 볼게요. 조건이 뭐나요? 조건이에요. 조건. 자격증 강좌. 자격증이란 말이 어디에 있나요? 자격증 여기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1번 조건 범위가 되겠네요. 여기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범위에서 2번 뭐를 찾아야 돼요? 2번 조건을 찾아야 돼요. 조건은 뭐예요? 자격증. 벌써 두 개죠. 답이 두 개라고 벌써 나오네요. 그래서 count if 함수는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찾아서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count if의 인수를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강좌 개수는 COU, count if,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셀 범위, 조건에 맞는 개수 셀 범위 맞죠? 조건이 자격증이니까 자격증이 들어가 있는 곳 어디죠? 자격증이 들어가 있는 곳 여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 자격증이 들어가 있는 곳 여기 드래그. 맞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자격증이라고 있죠? 자격증이라고 있으니까 큰 따옴표 하시고 자격증 하셔도 되고 자격증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자격증을 어떻게 해도 돼요? 드래그 하셔도 되고 똑같은 말을 써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개라고 나오네요. 벌써 자격증 맞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2라고 나오네요. 다른 건 없네요. 그냥 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unt if 조건 범위 조건이라는 인수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4번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요. 이번에는 뒷섬하고 뭐가 나왔나요? 라운드 함수가 나왔어요. 매번 뭐가 나오냐면 뭐 디에버리지하고 라운드가 나오거나 이랬는데 이번에는 뒷섬 함수하고 라운드 함수가 나왔네요. 그럼 먼저 뒷섬 함수부터 먼저 구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 요거 데이터 사이언스 강좌의 신청 인원 합계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뒷섬 함수를 이용해서. 뒷섬 함수는 항상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1번. 두 번째는요, 뭔가요? 두 번째는 열번호. 신청 인원의 합계라 했잖아요. 신청 인원의 합계 요거예요. 요거 몇 번째죠? 1, 2, 3, 4, 5, 6. 6이네요. 그러니까 열번호가 뭐가 되나요? 2번의 열번호는 6이 되겠네요. 6. 맞죠? 그 다음에 조건이에요. 3번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어디 있죠? 분류가 데이터 사이언스. 이게 뭐가 될까요?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뒷섬 함수 범위 열번호 조건 요거 잊지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섬 함수 먼저 구한 다음에 이 함수를 어떻게 해야 하래요? 반올림하여서 10단위까지 나타내래요. 반올림해서 10단위까지.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섬 함수 구해볼게요. 그럼 먼저 클릭하시고 는 su 썸 뒷섬 뒷섬 함수죠. 뒷섬 함수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죠? 데이터베이스 범위
쭉 앞에서부터 H11까지 쭉 들어가. 두 번째는 필드명 아까 신청 인원의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신청 인원이 1, 2, 3, 4, 5, 6이네요. 6 신청 인원 6. 그럼 여기 6 써주시면 되고 조건은 뭐래요? 데이터 사이언스라 했으니까 분류가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필드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요거를 보시면 뭐라고 나타나 있죠?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보시면 1의 자리,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지 않았나요? 1의 자리? 그래서 빼기 1이죠. 뭐 1의 자리. 1의 자리에서 병이 하나니까 빼기 1이죠. 맞죠? 1의 자리에서 반올림했기 때문에 빼기 1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단추 잘라내기 하셔서 라운드 함수 들어갈까요? RO 라운드 함수 더블 클릭하셔서 FX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하고요. 보시면 1의 자리 0이 하나죠? 빼기 1, 빼기 1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를까요? 확인 눌러주시면 25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라운드 함수는 요걸 보시고 0이 하나면 1의 자리니까 빼기 1이 되는 거죠. 잘 보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 블럭 잡아서 오른쪽 단추 요거 쉼표 스타일 요거 눌러 놓을게요. 쉼표 스타일 요거 쉼표 스타일 눌러 놓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라운드 뒷섬 함수 요거 잘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5번 문제 라지 문제네요. 라지. 라지는 이제 맥스 함수가 나올 때도 있고 라지 함수가 나올 때도 있는데 요거는 범위의 몇 번째냐 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대 수강료 단위원이잖아요. 맞죠? 최대 수강료 단위원이니까 수강료 단위원이 어디예요? 수강료 단위원이 여기네요. 맞죠? 여기에 n번째 최대라고 했으니까 1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LA 라지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뭐래요? 어느 범위? 최대 수강료 단위원. 수강료 단위원. 그렇게 하시고 몇 번째? n번째. 첫 번째. 최대라고 했으니까. 맞죠? 최대 수강료. 최대 수강료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큰 값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최대 수강료 당연히 최대 수강료 요거네요. 42만 원 맞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브이로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는 문제이긴 해요. 열번호 옵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찾을까 뭐예요? 1번 R 런닝머신. 이번에 R 런닝머신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네요. 이번에는 여기. R 런닝머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H12 요게 2번. 이게 2번. 맞죠? 요 범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부터 시작하진 않아요. 여기 찾을 값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가 2번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를 구했다면 R 러닝 머신을 구했다면 도대체 몇 번째 필드를 알 거네요. 그럼 뭐죠? 여기 보면 신청 인원을 알고 싶대요. 신청 인원 이거 아닌가요? 670명?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신청 인원은 몇 번째 열번호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맞죠? 요 범위에서 신청 인원이 몇 번째인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됩니다. 여섯 번째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맞죠? 3번이 뭐가 되는 거죠? 열번호 다섯 번째. 옵션은 당연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기 때문에 0이에요. 그래서 얘는 관건이 뭐죠? 항상 여기 앞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R 런닝머신이 여기 있다는 거. 맞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신청 인원이 다섯 번째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V, V룩업, 더블클릭, fx 들어갑니다. 찾을값 R 런닝머신. R 런닝머신,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는 R 런닝머신이 있는 열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맞죠? 그 다음에 R 런닝머신이 있는 요 열부터 시작해서 H12까지죠. 요 범위에서 뭐가? 신청 인원이 몇 번째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열 번호네요. 그럼 여기 5. 그 다음에 마지막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요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확인 눌러주시면 670이고요. 요 두 개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 눌러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5월 14일 A형 문제 마치겠고요. 5월 14일 B형 함수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B형 함수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무슨 문제가 났을까요? 예. if하고 write 문제가 났네요. if, write 문제가 났습니다. 그럼 먼저 항상 이 문제를 보시고 먼저 뭘 해야 될지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는 거는 write죠. 근데 P라고 했으니까 한 개인 것 같아요. 한 개. 맞죠?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해서 write 함수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는 ri write 더블 클릭 fx 텍스트 관리 코드 3127-P 몇 개요? 마지막 글자가 P면 했으니까 한 개네요. 한 개, P는 한 개잖아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잘라갔고요. if 함수의 조건식에다 붙일 거예요. 잘라내기 if 함수. fx, if 함수 밑에 더블 클릭하시고 fx 들어가면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근데 보세요. if 함수의 항상 요 조건은 맞죠? 이제 요 조건에다가 이걸 붙였잖아요. 얘를 붙였어요. 지금 이렇게 붙였죠. 근데 얘는 꼭 뭐래요? 보시면 true나 false로 판정된 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P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는 큰 따옴표 하시고 P가 대문자면 꼭 P를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대문자인 것 같아요. P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엔 꼭 무슨 식이 들어가야 돼요? 논리식이 들어가야 돼요. 논리식. 그래서 여기 true라고 나왔죠. 그래서 꼭 는 앞에 텍스트 함수기 때문에 얘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똑같이 P에다가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P면 뭐래요? P면 여기 보시면 P면 플립, P면 플립. 그럼 여기다가 참일대 값은 뭐죠? 큰 따옴표 하시고 플립 하시면 됩니다. P면 플립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G면 가람이 나왔어요. G면 가람. 맞죠? 아니면 공백 이게 아니네요. 그러면 G면 가람이라는 if 함수를 여기 있는 if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G하고 가람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식 입력 줄에 있는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오른쪽 단축 복사하셔서 여기 아니면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여기다가 해서 이거 수정합니다. 이게 뭐면 P가 아니고 G면 여기 풀림만 수정하셔서 뭐라고요? 가람 이렇게 여기요. 어떻게 한 거죠? 위에 있는 거를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 붙여넣고요. 여기 뭐만 수정했죠? G하고 요 가람만 수정했어요. 큰 따옴표는 그대로 놔주셔야 됩니다. 큰 따옴표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문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G면 가람이라 했기 때문에 G면 가람. 그럼 나머지 그 외에는 글송이. 나머지 첫 번째 if 함수는 세 개의 상자가 잘 채워졌거든요. 근데 두 번째 if 함수로 가서 마지막 상자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마지막 if 함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마지막 if 함수를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해 줍니다. 클릭할게요. 클릭하시면 마지막 if G면 가람 나왔네요. 여기 하나 비어 있죠. 아니면 뭐래요? 큰 따옴표 하시고 글송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3개를 꽉꽉 채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if 함수도 채워져 있고요. 두 번째 if 함수도 3개가 다 채워져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신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이제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동 채우기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if 중첩 함수가 시험에 나왔어요. if 중첩 함수가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if를 한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수정하시고 마지막 두 번째 if 상자로 들어가서 마지막 거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지우고요. 이제 2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뭐가 나왔죠? 2번 문제 당연히 랭크 EQ 함수가 나왔네요. 랭크 EQ 함수. 랭크 EQ 함수, 우리 뭐 엄청 많이 나오는 함수죠. 보겠습니다. 랭크 EQ 함수 먼저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독서 포인트. 독서 포인트 어디 있나요? 독서 포인트 요거네요. 요거 1번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두 번째, 비교할 범위가 나타나야 되겠네요. 두 번째 범위 여기요. 2번 범위. 2번은 F4키로 고정. 요거 꼭 잊지 마셔야겠죠. 3번 내림차순. 내림차순 3번 생략. 내림차순은 생략이라고 했죠. 그래서 순위를 구할 셀, 그 다음 범위, 옵션, 내림차순은 여기 보시면 생략. 이렇게 돼 있는 거. 요 3가지 인수를 잘 기억하시면서 내림차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R, 랭크 EQ 함수 더블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순위를 구하려는 셀, 독서 포인트, 도서 포인트 224. 두 번째 독서 포인트가 있는 비교되는 셀 224부터 154, F4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옵션 내림차순 없습니다. 생략 확인 눌러주시고 뒤에다가 위를 붙이래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시고 7번 하신 다음에 위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자동 채우기 하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서식 없이 채우기 됐습니다. 그러면 랭크 EQ 함수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맥스 문제네요. 맥스 문제. 맥스 문제는 뭐 우리한테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죠. 맥스 함수는 보시면 최대값 구하는 건데 독서 포인트를 구하래요. 도서 포인트를 구하래요. 도서 포인트. 도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나요? 도서 포인트 여기 있네요. 요게 최대값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최대값 벌써 답이 뭐 나오시겠죠? 맞죠? 최대값 벌써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서 최대값 뭐 315 아닌가요? 315? 그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요. 는 MAX, MAX, MAX 더블 클릭하시고 도서 포인트가 어디 있죠? 그냥 여기 있으니까 여기 드래그 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그럼 되지 않을까요? fx로 들어가도 되고요. 바로 드래그 하셔서 가로는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함수 마법사에서 하시면 가로 입력 안 해도 되는데 직접 하실 때는 가로를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맥스 함수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무슨 문제인가요? 네, 역시나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무슨 함수죠? sum if하고 count if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경우는 sum if, count if 문제는 sum if에서 나누기 count if에서 뭐를 구하는 함수예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sum if 함수부터 볼게요. sum if 함수는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찾은 다음에 합계 범위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건이 뭔가요? 네, 조건이 수문초등학교예요. 수문초등학교.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2번 조건입니다. 두 번째 인수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어디 있나요?
어딨나요? 어. 수문초등학교 벌써 뭐 두 개가 있다는 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1 번 조건 범위가 됩니다. 요게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란 뜻이에요. 조건 범위가 들어요. 그게 맞다면 뭐의 합계를 구하래요? 누적 대출 건수를 구하래요. 누적 대출 건수가 어디 있나요? 여기네요. 3번. 이게 뭐가 될까요? 합계 범위가 됩니다. 맞죠? 앞 번째 조건 뒤에 합계 범위예요. 그래서 조건 범위에서 뭐를 찾아서 조건을 찾아서 합계, 누적 대출 건수의 합계를 구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sum if의 요 세 가지 인수를 잘 기억하시면서 sum if부터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u sum if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범위 여기 보시면 조건이 맞는지를 들어갈 셀 검사할 셀 수문초등학교가 들어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학교명 쭉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학교명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나 봐요. 두 번째 조건은 수문초등학교. 수문 수문초등학교. 수문초등학교. 요거 클릭하셔도 돼요. 요거 클릭하셔도 되고요. 저는 수문초등학교를 직접 입력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합계 범위는 수문초등학교가 맞다면 누적 대출 건수를 구하래요. 세 번째 합계 범위는 누적 대출 건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됐습니다.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 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이건 합계를 구한 거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count if 함수 조건 범위 조건을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뒤에 수식 입력 중 맨 뒤에 커서 찍고 나누기 슬래시 나누기예요. COU count if 함수 해주시고 앞에 sum if 함수의 조건 범위 조건은 같잖아요. 맞죠? 요 조건 범위 조건이 똑같으니까 앞에 거 복사해서 학교명 수문초등학교 요거 복사해서 뭐 컨트롤 C 하시고 여기다 클릭해서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가로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수문초등학교 학교명 조건 범위 조건은 똑같으니까 하시고 가로 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됐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하시고 체크 표시 누르시면 돼요. 체크 표시 눌러도 되고 뭐 엔터 쳐도 되고요. 맞죠? 그래서 두 개 블럭 잡아서 저는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 할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 sum if, count if 문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뭐가 나왔을까요? 뒷섬 함수 문제가 나왔네요.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나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문제. 맞죠?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첫 번째 항상 뭐죠? 이게 1번이죠. 1번 데이터베이스 1번. 항상 데이터베이스 1번. 그 다음에 뭐죠? 2번이 열번호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2번의 열번호. 필요한 열번호가 뭐죠? 합계를 구할 때. 뒷섬이라는 합계를 구할 때 뭐죠? 독서 포인트의 합계라가 있잖아요. 독서 포인트가 도대체 몇 번째 열번호죠? 독서 포인트 여기 있네요. 1, 2, 3, 4, 5, 6, 7. 일곱 번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뭐가 되는 거죠? 여기다 7 여기 적어 놓으시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2번. 세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월계 초등학교래요. 월계 초등학교가 조건이래요. 여기 조건이래요. 조건. 월계 초등학교 조건 어디 있죠? 학교명이 월계 초등학교. 이게 3번이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의 조건은 필드명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요 세 가지 인수,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 열번호, 조건 요거 기억하시면서 뒷섬 함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클릭하겠습니다. 는 ds 뒷섬 함수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범위 전부 다 H12까지.
두 번째 필드명 아까 뭐였죠? 도서 포인트. 도서 포인트가 몇 번째예요? 1, 2, 3, 4, 5, 6, 7. 독서 포인트 7, 7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건은 뭐였죠? 월계 초등학교라 그랬잖아요. 아까 월계 초등학교. 월계 초등학교 학생의 구하라 했으니까 학교명이 월계 초등학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기 때문에 필드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셀 범위입니다. 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셀 범위입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셀 범위. 그래서 우리 뭐 카운트 if나 sum if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그냥 월계 초등학교 이렇게 적어뒀지만 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기 때문에 꼭 필드명을 포함한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61 잘 나오네요.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6번 vlookup 함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도 우리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라서 vlookup 함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 첫 번째는 뭐죠? 찾을값, 요거 찾을값 1번 찾을값. 바다 목욕탕이 있는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바다 목욕탕 여기 있네요. 바다 목욕탕 여기 있잖아요. 그럼 범위가 여기서부터 H12까지. 요게 범위네, 2번. 와, 맞죠? 처음부터가 아니었죠. 그렇게 맞다면 당신은 뭐를 구하고 싶네요? 얘는 대출자를 구하고 싶대요. 대출자. 여기서 대출자는 몇 번째 있죠? 대출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열번호네요. 두 번째 열번호. 그래서 3번은 뭐죠? 3번 세 번째는 열번호가 뭘까요? 2가 되겠습니다. 2. 네, 그래서 보시면 찾을값, 범위, 열번호, 옵션.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 요거 잘 보시고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이제 vlookup 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vlookup 함수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찾을값 바다 목욕탕. 그다음에 바다 목욕탕이 들어가 있는 범위 뭐죠? 두 번째 클릭하시고 바다 목욕탕부터 H12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바다 목욕탕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너가 구하려고 하는 뭐가 대출자가 몇 번째 열번호에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열번호에 있네요. 맞죠? 세 번째 열번호 아니에요. 두 번째 열번호에 있고 마지막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다 목욕탕부터 시작해서 열번호를 세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확인 누르면 전수민 맞나요? 바다 목욕탕의 대출자는 전수민이지 않아요? 전수민.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vlookup 함수 구할 때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열 번호를 세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vlookup 함수까지 해서 5월 14일 B형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5월 14일 C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C형 문제, C형 함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예, 역시 우리가 예상대로, 맞죠? 랭크 EQ 함수가 시험 문제에 나왔네요. 그럼 보겠습니다.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당연히 뭘까요? 수강 인원이죠. 수강 인원. 수강 인원이 어디 있나요? 수강 인원 얘네요. 1번.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그 다음 두 번째, 순위를 구하려면 비교 범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교 범위는 당연히 얘 아닐까요? 2번. 범위 요거 F4키 고정. 그 다음에 3번 내림차순, 옵션 내림차순 3번 뭘까요? 생략이네요. 생략. 그래서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범위, 옵션. 그래서 요 범위는 꼭 뭐요? 맞죠? F4키. F4키 잊어먹지 마시고 내림차순이면 생략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1, 2, 3 인수를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R, RANK, EQ,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뭐라고 돼 있죠?
수강 인원이 어디 있나요? 수강 인원 요거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수강 인원 클릭. 그다음에 수강 인원의 범위 어떻게 어디를 비교할 거죠? 비교할 셀 범위 들어가셔서 F4키 눌러주시면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달러 표시 4개 있는 거 잊지 마시고 옵션은 내림차순이니까 생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답을 다 구했는데요. 다른 것도 없잖아요. 뭐 위를 들어가는 게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 채우기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위를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맞죠? 됐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넘어가고요. 이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if left 함수가 시험에 나왔네요. if left 함수. 그럼 먼저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먼저 뭐 풀이를 하면 되겠죠. 관리 코드의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는 왼쪽에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 A면 했기 때문에 한 개 아닌가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는 텍스트에서 개수 한 개만큼 왼쪽에서부터 추출하는 거니까 당연히 첫 번째부터 추출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레프트 함수 하고요. 레프트 함수에 여기 요 레프트 함수 구한 걸 어디에다가요? 여기 조건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논리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레프트 함수 구해볼게요. 물류 들어갑니다. 는 LEFT 레프트 함수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관리 코드의 첫 번째 글자 관리 코드 CH005 첫 번째 한 개죠. 한 개. A면 했기 때문에 한 개예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잘라내서 오른쪽 단추 잘라내서 어디에요? if 함수 더블 클릭 fx 들어가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근데 요거를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안 되고요. if 함수에서의 조건은 논리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A이면 스포츠 요거 해주셔야 돼요. 그럼 A이면은 A. A는 큰 따옴표 하시고 어떻게 해요? 대문자니까 대문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문자 A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여기 첫 번째 글자가 여기 보시면은 A면 근데 A는 앞에 left라는 건 텍스트를 추출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텍스트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A 옆에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 해주시고 대문자 A. 그래서 폴스인지 true인지 판정된 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논리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논리식을 만들어 줘야 된다. 참인지 거짓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면 스포츠래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큰 따옴표 쓰시고 스포츠 해주시면 됩니다.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A면 스포츠는 됐는데 이번에 보세요. B면 요리 그 외에는 미술. B면 요리. 뭐뭐이면 다른 또 조건이 나타났네요. 그럼 if 함수를 또 중첩해야 되는데 이미 했던 거를 어떻게 한다? 여기다 복사해서 붙이게 한다. 복사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붙이게 하시면 돼요. 붙이기. 수식 입력줄에 있는 거 복사합니다. 는 빼고 if 함수만 블럭 잡아서 오른쪽 단추 복사. 여기 커서 찍고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B면 요리래요. B면 요리 요거요. 그럼 요 A 지우고 B면 대문자로 써주시고 스포츠 지우고 뭐요? 요거 요리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A면 스포츠 여기 B면 요리 이렇게 맞죠? 그러면 첫 번째 if 함수는 여기 보시면 세 개의 상자가 다 채워져 있죠. 맞죠? 그러면 두 번째 if 상자는 지금 채우다가 말았대요. 보시면 두 번째 if 상자는 그래서 두 번째 if 상자를 들어가서 나머지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B면 요리 아니면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if 함수 여기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B면 요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 외에는 미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큰 따옴표 하시고 미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답 잘 나오고요. 자동 채우기 핸들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답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가 나온 거죠? if 중첩 함수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if 중첩 함수. 그래서 그거
몇 번씩 연습하셔서 본인 것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넘어가고요. 이제 3번 문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까지 했죠, 우리가. 3번 문제부터 다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3번 문제는 뒷선 문제가 시험에 났네요. 뒷선 문제.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시험에 났네요. 그러면 먼저 데이터베이스니까 먼저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1번. 첫 번째 인수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는 도대체 어느 필드명을 가지고 합계를 구할 거냐?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수강 인원의 합계, 수강 인원 필드를 이용한대요. 수강 인원 요거 몇 번째죠? 몇 번째 필드명이죠? 1, 2, 3, 4, 5. 그럼 5, 2번. 필드 번호는 5가 되겠습니다. 3번 조건은 뭐가 될까요? 3번 조건은 송파 지점, 요게 조건이에요. 요게 조건. 요거 조건. 근데 조건은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된대요? 필드명 같이 들어가야 돼. 데이터베이스 함수. 3번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여기 뭐요? 요 번호는 수강 인원은 5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보시면 범위에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도대체 너는 뒷섬 함수 합계를 몇 번째 필드명을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구할 것이냐. 요 세 가지 인수를 잘 보시면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클릭하겠습니다. 송파 지점에 수강인원 합계. 는 ds 뒷선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앞에서부터 쫙 드래그. 두 번째 아까 뭐였죠? 수강 인원은 앞에서부터 몇 번째 거야? 1, 2, 3, 4, 5. 다섯 번째 열번호네요. 5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조건은 뭐예요? 송파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송파 지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시면 지점이 송파. 요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점이 송파. 맞죠? 그럼 클릭하시고 지점이 송파.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 명을 붙이라고 했으니까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시고 and 명. 이거 꼭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저는 그냥 뭐 체크 표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4명 이렇게 잘 나오네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뒷섬 함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함수인 sum if, count if 문제가 시험에 나왔네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 평균을 구하라는 거는 sum if에서 나누기 count if를 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먼저 요 앞에 있는 음평이라는 얘가 뭘까요? 얘가 조건이에요. 조건. 맞죠? 항상 조건. 요 음평을 어디서 찾죠? 여기서 찾나요? 음평? 음평 여기서 찾는데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뭐가 되는 거예요? 1번 얘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조건 범위. 조건 범위. 2번 뭐가 되는 거죠? 2번. 2번 여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음평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2번. 음평이 조건. 맞죠? 그래서 조건 범위에서 음평을 찾았어요. 조건 범위에서 음평을 찾았다면 합계 범위를 구하래요. 합계 범위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수강 인원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수강 인원은 어디인가요? 여기네요. 3번.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합계 범위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sum if 함수는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찾아서 수강 인원의 합계라 했겠죠. 수강 인원의 합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따가 나누기 조건 범위 조건은 똑같으니까 이 부분은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서 나누기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그럼 먼저 sum if 함수부터 먼저 구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인수 1, 2, 3 조건 범위에서
조건 음평을 찾아서 합계 범위를 구하는 거 먼저 해보고 나누기 count if 하시면 평균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럼 먼저 sum if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는 SU sum if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 조건은 뭐예요? 음평, 은평, 음평. 세 번째 조건 범위는 뭐래요? 수강 인원의 평균이니까 수강 인원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됐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나오고 여기다가 나누기 COU count if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앞에 어디요? 이 앞에 부분만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여기 붙이기 가로 닫고 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조건 범위 조건 맞죠? 조건 범위 조건을 어떻게 한다?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이고 가로만 닫으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붙이고 가로만 닫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체크 표시 누르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sum if에서 count if를 나누게 되면 뭐가 된다? 평균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뭐가 나왔나요? 예, 아주 우리한테 도와준 함수 맥스 함수가 나왔네요. 맥스 함수가 나왔습니다. 맥스 함수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요? 최대 수강료라고 돼 있네요. 최대 수강료 단위원, 수강료 단위원 여기 있네요. 이거 그냥 최대값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는 맞죠? 는 max 맥스 더블 클릭 하시고 수강료 최대 수강료 단위원이니까 그냥 수강료 단위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그냥 가로 닫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는 맥스 수강료라고 두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럼 답 나오네요. 당연히 요 수강료 중에서는 최대 수강료가 당연히 12만 원이죠. 12만 원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단추 눌러서 쉼표 스타일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쉼표 스타일 됐습니다. 그러면 맥스 함수도 잘 되시고요. 이제 나머지 함수 6번 문제 브이로그 함수 풀어보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브이로그 함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함수는 어떤 차지값을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당신이 원하는 열 번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함수예요. 그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지값 뭐죠? 1번 캘리그래피 1번 됐나요? 캘리그래피가 들어있는 열번이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 했잖아요. 캘리그래피네요. 그럼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H10까지가 들어가겠네요. 2번. 맞죠? 요걸 찾았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몇 번째 열번호에 있는 거를 갖고 오겠냐 뜻이에요. 몇 번째 열번호죠? 여기 보면 강사명을 갖고 싶대요. 강사명은 얘 같은데요? 맞죠? 근데 이게 몇 번째 열번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번호네요. 그럼 여기다가 3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다 그랬죠. 맞나요? 맞아요. 그럼 이게 세 번째 있는 열번호가 들어가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차지값을 그 해당 범위 찾아서 열번호 옵션. 옵션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은 0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렇게 3이라고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은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강사명. 그럼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는 V, V룩업 더블 클릭, fx, 차지값 캘리그래피.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 그랬으니까 캘리그래피부터 H12까지. 그 다음에 뭐를 찾는다 그랬죠? 봅니까? 강사명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요거 주의하셔야겠죠. 요 범위에서 강사명을 몇 번째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번호에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세 번째 열번호 3 적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보시면 우리 캘리그래피의 강사명은 김은경이잖아요. 김은경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맞죠? 벌써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나와요. 이거 확인 눌러주시면 김은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시험까지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5월달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